오늘도 양시장은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지만은 시장에 대한 아쉬움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상반기에 생각해 보자면은 상반기의 주도 업종이었던 반도체 쪽, 화장품 쪽 모두 다 부진하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상반기부터 우리가 또 꽤나 공을 들였던 쪽도 있습니다. 기업 밸류업 쪽이죠. 밸류업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주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도 현재 계속해서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정책 생각해 본다면 원전도 있을 테고 방산도 있을 텐데 모두 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에서 반등세를 나타내는 업종도 있습니다만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상반기의 고점까지를 회복하려면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아침에 DB금융투자에서 나왔던 방산 관련 리포트를 좀 오늘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을 좀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 모멘텀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으로 인해서 방산 쪽이 약간 좀 힘이 죽은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 국방부에서 예산안 삭감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이 일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대표적인 방산주입니다.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현대로템까지 오늘 3%에서 4% 가까운 반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러한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됐을 때만 하더라도 앞으로 방산주가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막상 또 시장이 잘 가니 방산주 쪽으로도 수급 어느 정도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앞으로의 반등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 그리고 경쟁력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는 밸류에이션을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방산주가 지금 비쌀까 쌀까?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만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한국의 방산주들 싸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현재 국내 방산업체의 평균 PER은 전쟁보다도 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평균 PER이 16배 정도인데요. 전체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방산업체는 최근 들어서도 주가가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평균 PER이 21배를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더라도 방산주 많이 빠졌고 미국이라든지 유럽 방산업체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진 상황이고요. 또 한국 안에서 기간별로 또 비교를 해봤을 때 11월 중순부터 주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2024년 평균 20배였던 거 대비해 보면은 꽤나 많이 급락한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다른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가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방산업체들만 외국인 기관 수급 빠져나가고 있고 주가 흐름 자체가 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일단 밸류에이션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네. 그래도 가격 싸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앞으로 미국과 유럽처럼 21배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한국의 평균 PER이었던 20배 정도를 인정을 받으려면은 그만한 경쟁력이 있어야겠죠. 경쟁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싼데 경쟁력이 없다면은 살 필요가 없겠죠. 경쟁력 먼저 수출입니다. 방산업체가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수출일 텐데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수출을 잘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간이 길게 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국인의 빨리빨리 정신으로 인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무기도 빨리빨리 만들어내고요. 또 가격도 굉장히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물량이 크고 수출 수요가 큰 건데 최근 들어서는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수출이 좀 쪼그라들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구매국에서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의사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DB금융투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말은즉슨 결국에는 위험은 존재한다라는 건데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자면은 많은 방산 업체들이 당장의 먹거리를 위협받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불안정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 업체들이 지금 당장 실적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영업
영업 이익 쪽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수출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 업체들이 이 무기를 수출할 때는 단 국가와 기업이 함께 연결을 해서 수출을 합니다. 단순히 내가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는 것이 무기가 아닙니다. 무기라는 것은 결국에는 안보이기 때문에 먼저 국가 간, 정부 간의 협의가 있어야 될 테고요. 그 이후에 기업들이 나서는 건데 이런 단계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정부 협력이 어느 정도로 진행된 상태라고 하고요. 정부 개입이 낮은 상태의 그런 프로세스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협상 주체가 기업과 구매국까지 진행된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리스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수출 협상을 계속 진행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키움증권 측에서도 관련된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는 DB금융투자의 리포트를 만나보고 왔고요. 키움증권도 2025년 연간 전망을 내놓았는데 연간 전망 안에 방산을 포함을 했습니다. 방산 괜찮다라는 의견으로 결론을 지었는데요. 트럼프 2.0 시대를 이제 2025년에는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방산은 수요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단순히 미국이라든지 유럽뿐만이 아니라 동유럽 쪽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쪽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쪽으로 무기를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전망은요.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증가로 인해서 글로벌 방산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의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요 밑에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신한투자증권 측에서 내놓은 이야기입니다. 11월 말에 관련 리포트를 내놓았고요. 방산업종이 최근 3년 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쉴 새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은 필요하다라는 게 결론이었고요. 긴 호흡으로 관련 업종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것도 그러할 것이 최근에 종전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종전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방산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냥 숫자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신한투자증권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전과 평화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종전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코로나19 시대 이후로 군비 증가 기조와 안보적 긴장감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각자 도생의 길에서 전 세계는 국가 간의 평화를 중재할 힘이 현재 없어졌기 때문에 이젠 진짜 말 그대로 각자 도생할 그러한 시기이고 한국에서 무기를 만드는 기업들의 수출은 앞으로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주가 현재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그러한 기대보다는요.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급이 언제 들어올 것인지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보다 PER이 더 빠질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잘 계산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